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픽코리안 김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 읽기 42번 문제에 해당하는 심정과 관련된 단어 공부하기. 자, 첫 번째에 이어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42번 문제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여기에 소희의 심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 심정과 관련되는 이 단어들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때 반을 공부했고 오늘도 또 마지막까지 공부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웠죠? 네, 여기서부터 감격스럽다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오늘은 당황하다부터 설레다 단어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황하다, 난처하다, 혼란스럽다인데요. 우리 먼저 당황하다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누가 봐도 아주 만난 지 얼마 안 된 행복한 커플이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를 하던 중에 여자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남자친구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방귀를 뽕 하고 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자친구가 기분이 어떨까요?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창피하고 그쵸? 당황하겠죠. 당황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다는 단어를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은 선생님의 경험담이에요. 자, 옛날부터 저희 아빠가 지금은 아니시지만 옛날에 아주 엄격하고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공부가 더 중요하지 남자친구는 그 다음 문제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옛날 분이셨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을 때 아빠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여러분 아빠에게 오빠 뭐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때 되게 아빠가 약간 엄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황한 거예요. 아, 이 상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10초 후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빠 뭐 하냐고요? 다시 이렇게 바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은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억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났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고 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나서 이제 휴지를 찾았는데 여기에도 휴지가 없고 저기에도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당황하다와 당황스럽다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화장실에서 선생님 자꾸 너무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네. 네, 화장실에서 여러분 큰일을 보고 나서 이제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계속 똑똑 똑똑 이렇게 하고 물은 안 내려가고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진짜 싫은 상황입니다. 그쵸?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선생님 좀 더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이해는 되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네, 이번에는 난처하다입니다. 여러분, 난처하다. 난처하다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선생님하고 친한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3명이 같이 놀고 3명이 밥도 먹고 3명이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두 친구가 A 친구와 B 친구가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떨까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난처하다는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난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쓸 때는 자, 난처한 이런 표현을 쓰죠. 난처한 상황에 처하다. 네, 상황에 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혼란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혼란스럽다. 자, 이 남자를 보세요.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아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이죠? 선생님이 상황을 한번 줄게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 내일 시간 있으면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친구가 내일은 너무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회사의 동료라서 잠깐 일 많이 하다가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시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를 만난 걸까? 그쵸?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쵸?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럽다. 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귀찮다와 번거롭다예요. 귀찮다, 번거롭다. 자, 귀찮다 먼저 볼까요? 자, 귀찮다 이 고양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쵸? 그런 느낌이죠? 밥도 먹기 싫고 뭔가 청소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쵸? 다 귀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귀찮아. 그쵸? 자, 그리고 또 언제 귀찮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동생이 계속 와서 언니, 오빠 놀자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귀찮아. 저리 가. 귀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다 뭘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귀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번거롭다는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번거롭다는 요 김밥 보세요. 이거 진짜 선생님 만든 거예요. 자, 김밥 맛있죠, 여러분?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밥을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요?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에게는 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이 재료 있죠? 하나하나 다 자르고 볶고 또 삶고 그리고 밥하고 밥에 또 소금 넣고 그리고 또 김 말고 자르고 굉장히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조금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것을 약간 번거롭다라고 얘기해요. 번거롭다. 자, 그래서 번거롭다는 뜻은 그 과정이나 순서가 복잡하고 좀 귀찮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번거롭다는. 네, 그래서 번거롭다의 뜻에는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의 순서나 과정이 좀 복잡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약간 귀찮다. 좀 짜증스럽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또 이것도 동생이 계속 언니 그럼 여러분은 대답해야 되죠. 이 대답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고 조금 짜증스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번거롭다에는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여러분 어이없다, 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자, 선생님이요 레스토랑에서 혼자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선생님의 음식을 이렇게 하나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응? 누구세요? 뭐지?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 A라는 배우와 B라는 배우가 사귄다. 그런데 이 둘은 여러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A와 B 배우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단어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괘씸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괘씸하다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자, 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또 뭐 돈이 없다고 계속 그래서 돈도 많이 빌려주고 뭐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제가 직접 가서 해결도 해주고 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제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를 배신하고, 그쵸?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일 나쁜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 막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죠? 이 사람이 미울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정말 걔 되게 괘씸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망스럽다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죠, 여러분? 피노키오죠?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피노키오라고 이야기하죠?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라는 친구가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아, 그래. 선생님이 한번 믿었어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에 진짜 안 그럴게. 알았어. 선생님이 또 믿고 다음엔 안 그러겠지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짓말하고 그럼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을 실망스럽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스러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실망스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년부터 정말 열심히 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는데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아,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의심스럽다, 질투하다인데요. 의심스럽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남자가 다른 사람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이 집에서 비싼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은 생각할 수 있죠. 확실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직접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오는 거 봤는데 혹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질투하다 한번 볼까요? 질투하다. 자,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중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인기도 많고 내가 더 공부도 잘했었는데
20대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자 이 친구가 더 인기가 많고 더 멋있는 남자친구도 생기고 또 더 좋은 직장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을 괜히 미워하고 에이, 그 회사 그렇게 좋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질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하다. 자, 그럼 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단어는 외롭다, 그립다입니다. 자, 먼저 외롭다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앉아있네요. 그쵸? 외롭다라는 단어는 이제 혼자 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활을 하면 좀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친한 친구 다 고향에 있으니까 혼자 있는 느낌? 또는 같이 잘 지내던 룸메이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되잖아요. 그럴 때 외로운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다가 둘이었는데 헤어져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을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롭다. 자, 그러면 그립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립다. 자, 여행 사진이네요. 자, 여러분, 그립다. 선생님, 여러분, 코로나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스크 쓰기 전의 생활이 굉장히 그립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은 마음대로 여행을 가거나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때요? 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갈 수 있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대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러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싶거나 어디에 가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을 그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립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타깝다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 굉장히 축구 경기를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이 골만 넣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너무 아쉽게도 여기에 맞아서 골인하지 못했어요.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승을 놓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여러분 TV에서 가끔 부모에게 버려져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참 아이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담담하다인데요. 담담하다는 여러분, 자, 차분하고 매우 조용한 상태를 담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드라마에서 의사와 환자가 나오는 장면에서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자분께서는 별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안 좋은 병에 걸렸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두 단어가 남았네요. 후련하다 보겠습니다. 후련하다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이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집에 굉장히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도 지저분하고 또 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큰 마음을 먹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아주 집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답답했던 것이 다 없어졌죠? 그럴 때 야, 청소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나의 비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친구가 나에게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큰 마음을 먹고 자, 친구에게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 마음이 어때요? 답답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친구에게 오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설레다 한번 볼까요? 설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죠? 네, 공항입니다. 공항에 왜 가나요? 네, 여행 갈 때 보통 공항에 가잖아요. 자, 공항 사진을 보거나 공항에 가면 굉장히 설렌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여행을 가기 전에 막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고 막 기대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설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레다.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설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여기가 두근두근하다.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설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읽기2 심정 단어 두 번째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자, 아직 원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여기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에 선생님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